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대정부 질문이 계획돼 있다가 대정부 질문을 취소한 국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정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국회 본회의 어떤 이유 때문에 취소된 겁니까? 네, 국회 행사에 참가했던 인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닷새 전이죠.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 참석했던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이 그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 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 회장의 부인과 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당시 토론회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관계자가 상당수 참석했다는 겁니다. 450여 개에 달했던 좌석도 꽉 들어찬 상태였고요. 그래서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를 오늘 오전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정치통일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등이 줄줄이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모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의총을 취소하겠다. 국회 본회의도 여야 간 긴급하게 수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토론회가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폐쇄하고 대회의실이 있는 의원회관 2층 각종 회의실도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고정현 기자, 해당 토론회에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 같은데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 곽상도 의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닷새 전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과 이 세 의원과 관련된 의원실 보좌관들이 오늘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 대표는 오전 중 검사를 완료했다며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서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심 대표는 토론회 당시에 이 하 회장과 3개의 좌석이 떨어진 곳에 착석을 했으며 악수 같은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심 대표 등 토론회 참석자 가운데 이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외관상 드러난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시 합의할 계획이지만 만에 하나 토론회 참석자 중 감염자가 나온다면 국회 본회의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엄청난 입법 공백 등 후폭풍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이미 임시 휴관에 들어갔고 국회 본청, 의원회관에 대부분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국회도 초긴장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국회 일정도 줄줄이 연기가 되고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일각에서 그러면 4월 총선도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 오늘 오전 열린 대한신당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 코로나19 추경, 즉각 실시 등을 요구하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연기 사실상 쉽지 않은 선택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총선 연기가 가능하긴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선을 대통령이 판단해서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상은 돼 있지만 그 상위법인 헌법상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들 임기가 5월 말이면 끝납니다. 총선 연기를 하더라도 최대한 한 달 반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게다가 후폭풍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배부 등 유권자와 대면 접촉을 금지하는 등 일부 선거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총선 연기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현 기자, 사스나 메르스 때도 우리 국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불가피하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오늘 오전 정부가 즉시 추가 경정 예산안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즉각 국회 심의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예비비 3조 4천억 원의 신속한 집행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조금 전이죠.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당 재난안전대책회의 직후 어제 당정회의에서 모든 게 조정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경 방침에 동의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답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예비비와 추경을 가리지 말고 긴급 재정 투입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성엽 대표도 추경 즉각 실시를 요구한 만큼 정치권의 추경론이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스가 발생한 2003년 7조 5천억 원, 메르스가 발발한 2015년에는 11조 6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1조 이상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아직은 10조 미만이 될 거란 분석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고정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다는 소식 고정현 기자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거까지 연기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설명도 고정현 기자가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범의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지금의 상황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어떤 당부의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구역 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 사회로 감염 확산을 제재하기 위해 모든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 방역당국, 민간의료기관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으로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위기 극복 역량을 믿고 감염병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진 위기 극복의 역량을 믿고 감염병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 강조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지금 상황이 말이죠. 지금 확진자가 763명이 나왔습니다만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적으로는 신천지,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이쪽에 거의 집중돼 있어요. 물론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구 경북과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지역적 집단적 특성 이걸 고려하면 지금의 상황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염이 된지 모르고 감염이 된 사람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단 폐쇄된 곳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 증상이 약한 상태에서 또 퍼뜨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전국에서 조금씩 그런 소규모 그 급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천지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지역사회 전파는 분명히 확인이 된 것이고 네네.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네. 이렇게 지금 단정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상황입니까? 약간 그런 건 있지만 지금 그때 신천지 대구 교회에 전국에서 신자가 모여들었다가 예.
퍼져서 그분들을 조사했을 때 감염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물론 주변을 감염시켰을 수가 있고 지금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증상이 경한 경우가 많고 감염력 초기에 특히. 네네네. 그리고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일단 정부 브리핑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가 있었는데 한지영 기자. 네. 일단 확진자 가운데 또 걱정되는 부분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16개월인가요? 네. 아주 어린 아이가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있던데. 네. 김포에 사는 그 부모와 지난 15일에 그 대구 퀸벨 호텔에서 31번 환자가 다녀갔던 곳이죠. 거기서 식사를 했었는데 그 환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부모도 다 그럼 확진 판정을 네, 받았습니까? 부모 둘 다 확진 판정을 예.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지금 상태는 안정적이고요. 지금 아버지가 이번에 명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이는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있는 병원에 다시 이렇게 옮겨와서 같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또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4살 아이도 지금 상태는 예. 안정적이고요. 예. 칼레트라 시럽을 필요시에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오늘 2시에 했습니다. 칼레트라 시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칼레트라는 그 에이즈 치료제죠. 예. 에이즈 치료제로 지금 이미 퇴원한 환자들한테 지금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요게 이제 어린이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시럽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만약에 악화가 되면 그거를 앞으로 투약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또 얼마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아이를 내가 돌보겠다면서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곳으로 내가 옮겨가서 함께 치료받으면서 아이를 돌보겠다. 또 다른 어린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머님이 아마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어머님이 똑같이 의료진과 똑같은 방호복을 입고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곳곳에서 가족의 힘으로, 가족 간의 사랑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소식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달되고 있다는 소식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최고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심각 단계가 되면 과연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는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유형, 심각이라고 하는 이 최고 단계에서 위기 유형은 어떤 것이냐? 국내에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됐거나 또는 전국적인 확산세가 뚜렷할 경우, 그리고 국내 원인 불명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지역사회 전파와 전국적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으로 코로나19의 사태를 규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대응 활동은 범정부가 총력 대응한다는 것이고요. 필요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행정안전부는 필요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고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교육부는 학교 휴업과 휴교, 학원 휴업을 검토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 조정과 대중교통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 특히 교육부는 이미 어제 발표했죠.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휴원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어제 대국민 브리핑 통해서 또 직접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각 단계가 됐고 전국적 확산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정부가 인정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클 것이고요. 그 이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걱정은 클 겁니다. 네. 이때 지금 감기 증세를 보이고 있는 분들, 네. 나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분하고 동선을 같이 했다거나 접촉한 적도 없는데 나는 지금 감기 증세가 왔는데 네. 이게 혹시 코로나19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처음에는 그런 증상이 감기나 뭐 독감 증상의 환자가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된다면은
만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기 상황이 된다면은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밖에 어쩔 수 없어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마스크를 잘 끼고 개인 위생을 정말 철저히 하시면서 정말 본인이 감염됐다면 남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남들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증상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열이 38도 이상 오른다든지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것 같으면은 바로 선별소로 가서 이제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뚜렷한 지금 사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런 증상이 코로나19의 증상이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많이 돌고 있긴 한데 가령 이런 것도 있어요. 콧물 나면 괜찮아. 그건 코로나19 아니야. 뭐 이런 정보들도 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좀 정확하게 코로나19가 지금 감기와고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떤 경우에 코로나19를 의심해야 되는 건지 일단 감기 증상을 보이는데 며칠 약을 먹고 해도 뚜렷하게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볼 만합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감기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의 이제 대증적인 치료로 나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일주일 지나서 호흡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증상만으로는 그리고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 지켜보는 것이 좋지만 증상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또 독감하고도 이제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하기보다는 주의를 하시면서 경계를 하시고 자기의 상태를 잘 보시면서 걱정되는 상태에서는 진료를 받아보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무작정 선별진료소 가서 나 코로나19 검사해 주세요라고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확진 판정 받은 분들 가운데 나는 몇 차례 갔는데 검사를 안 해줬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서는 또 어떤 기준을 갖고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선별진료소에는 열 38도 이상의 열이 있고 38도 이상의 열. 네네.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콧물이나 가래 증상만으로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상태가 안 좋으신 분 위주로 검사를 하게 되고 물론 그 전에는 이제 해외 여행력도 받지만 지금은 해외 여행력은 관계없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해외 여행력은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한지영 기자,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대구 영북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 병원 내 감염 사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의사와 간호사 등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참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병원 감염도 지금 상당히 정부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 명 정도의 그 의료진이 지금 감염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구 카톨릭 의대 병원에서도 지금 10여 명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구 또 카톨릭 병원에선 특이한 점은 간호사가 신천지 교인으로 한 명이 밝혀져가지고 그 간호사 한 명과 의사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시 브리핑에 따르면 아직 전체적인 지금 그 의료진의 그 감염자들, 그러니까 확진자들은 아직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파악을 못한 상태라고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앞으로 추후에 좀 더 파악을 해서 의료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병원 내 감염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도 나도 코로나19 증세나 감기 증세나 아니면 그 다른 질환으로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걱정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이걸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사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병원 내 감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제 코로나19에 취약하거나 또는 감염 시에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19에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거기 가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고통받으시는 분들 제가 치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와 간호사분들의 성원이 답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당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은
전폭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선별 진료소에 검체 채취와 같은 진단 검사, 감염병 전담병원의 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기 위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는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도움을 주실 의료인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보건복지부 차관님과 질병관리본부장 거의 매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정말 내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겠다, 고통받는 분들 내가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현재 정부에서 일단은 공중보건의들을 많이 투입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대구 경북 지역으로 공중보건의들을 차출해서 가서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의사들도 지원해달라고 하는 실정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자기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가기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병원들에서 이제 진료 인력을 좀 분배해서 좀 파견을 지시하는 형식으로 가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의료진을 동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지원 기자. 네. 지금부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령 콧물이 나면은 이건 코로나19 증세가 아니야. 이런 정보들이 많이 돌고 코로나19는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전에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집에 돌아오면은 헤어 드라이기로 목도리나 외투를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다 죽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약해지는 경우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소독약,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걸 바르는 게 좋고요. 근데 물론 옷에 바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드라이기를 하는 것이 정말 뜨거운 온도로 40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헤어 드라이기가 보통 온도가 한 70도 정도까지도 올라가나요? 헤어 드라이기 온도가 상당히 자세히는 높다라고 모르겠지만, 하는데. 예. 예. 어쨌든 고열에 약한 거는 공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네. 지금 이것도 코로나19라고 부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죠? 네네. 예. 열에는 약하다. 네, 그거는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습도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습도 예. 물론 50도 이상의 습도, 예. 80도에서 약하고 그다음에 42도 정도에서 약하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 되면 따뜻해지면 좀 나아질 거다라고 보는 추세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일 많은 분들이 자, 전염력은 높다. 전파력은 대단히 높다. 그러나 치명률은 정부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낮다.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중국이나 우리나라 경우나 일본 이런 사례를 보면은 일단 치명률 어떻습니까? 치사율 같은 경우는 우한의 경우에는 4.1%가 치사율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후베이성이 3.1%, 예. 그 외의 지역은 0.2% 정도로 조사돼 있습니다. 0.2%요. 네. 그 이외 지역이라고 하면은 중국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 나머지. 중국 지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곳 다 포함해서입니까? 네, 맞습니다. 0.2%의 치명률이라고 하면은 다른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는 뭐 30%, 10%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치명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네네. 현재까지 추세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질병이 다 끝나가야지 이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수는 없고 최선에 다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명률은 떨어지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교수님, 왜 전파력이 유독 다른 바이러스보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 메르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서 감염력이 있다고 봤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지금 무증상이냐 아니면은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이냐 이거에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비병이 나와서 예. 전파를 시키는데 또 게다가 초기 단계에서도 나오는 바이러스 양이 상당히 많고 그게 이제 감염을 잘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전파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특히 코로나19가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확진자가 급증을 했는데 말이죠. 관련해서 신천지에서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 측에서도 어제 오후에 자신들의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 신천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신들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오늘 대국민 브리핑 내용도 한번 묶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천지 예수교회의 많은 성도와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구에서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면서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보건당국 계속해서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신천지 측에서는 대단히 협조적인 겁니까? 그건 분명합니까? 네, 어떻습니까? 협조적인 상태고요. 신천지 측에서 대구교회 교인들 전체 명단을 넘겨줄 정도로 현재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측에서도 우리도 연락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회 압수수색 등 통해서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은 코로나19지 특정 종교가 아니다. 신천지 교인들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신천지 측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3, 4일,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각자의 개인 위생 수칙 꼭 지키시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달라 정부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교수님도 그 이야기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렸었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이어서 이어지는 오뉴스 8시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